이번 화부턴 그간 쌓아왔던 많은 떡밥들이 풀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리제로 23화의 모든 걸 하나부터 10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3화는 가필과 엘자의 결투로 시작됩니다. 엘자가 가필의 공격을 피하지만 가필은 그걸 기회 삼아 엘자의 안면을 꿰뚫습니다. 엘자의 기이한 회복력인데 자세한 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스바루는 길티라오를 잡을 방법으로 분진 폭발을 노려보지만 안타깝게도 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자신의 기름을 사용해 길티라오를 불태웁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한 기름은 1기 마지막 화에서 페텔기우스를 불태울 때 쓴 기름과 같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토가 팔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기름이었습니다. 때문에 로즈월과의 교섭을 조건으로 페텔기우스 토벌 때 스바루를 도왔습니다. 그 후 로즈월이 그렇게 믿는 예지에서에 실려있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토는 안 좋은 의미로 로즈월에게 기억됩니다. 길티라오는 잡았지만 그로 인해 저택이 타게 되는데 스바루는 램을 오토에게 맡기고 자신은 베아트리스를 구하러 갑니다. 오프닝에서 스바루가 불길을 걸어가거나 불길 속에서 베티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택이 불타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 에밀리아의 세 번째 시련 언젠가 찾아올 재앙을 마주하라입니다. 이 빛들은 언젠가 올 재앙이라고 묘사되는데 에밀리아가 이 미래들을 다 봐야 시련이 끝납니다. 원작에서는 미래를 보여주는 빛들이 20여 개 정도로 묘사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원작과 애니를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붉은 광경입니다. 원작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큰 태양, 연기가 자욱한 불탄 황야, 부스러진 거대한 건조물 옆에 서서 새빨간 햇살을 받으며 은빛 머리를 피로 물들이는 소녀 에밀리아다 라고 나오는데 특이한 점으로는 에밀리아의 머리에 포르투나의 머리핀이 없습니다. 포르투나의 머리핀은 에밀리아에게 포르투나와도 같은 존재며 작품 내내 이게 없었을 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재앙을 마주하라인데 그렇게 될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붉은 광경이 에밀리아에겐 최악일 수도 있는 이유가 피가 흩뿌려지고 파괴된 이 장소들은 1기에서 등장했던 왕성으로 보여집니다. 에밀리아의 목표인 국왕이 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미래죠. 원작에서는 에밀리아가 슬픈 얼굴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로 묘사되는데 정황상 스바루에게 하는 말로 추측됩니다. 이번 화에서 보여진 미래의 광경들은 작가도 아직 쓰지 않은 장면이라서 더빙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애니 부분이 4장이고 현재 7장 연재 중으로 세 번째 시련은 그 이후의 가능성이라 추측만 가능한 장면들입니다. 이 다음에는 시련이 섞여서 보여집니다. 원래 소설에서는 누가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 엔딩 크레딧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라인하르트와 스바루였습니다. 원작에서 표현된 전문은 이렇습니다. 정황상 구해진 스바루가 화를 내고 있었죠. 앞의 대화를 보면 라인하르트가 죽어가는 아이와 스바루를 두고 스바루를 구한 것으로 보이죠. 적이지만 어린아이를 돕지 않은 라인하르트에게 실망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라인하르트를 향해 영웅밖에 못 된다는 말은 작중에서 두 번째로 나왔는데 스바루의 두 번째 시련 당시 팩의 대사였습니다. 다음 대사는 비렐름의 대사로 추측됩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가오 부분이 줄표로 표시되었는데 애니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대사가 나왔습니다. 비렐름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은 라인하르트밖에 없다고 추측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둘은 모종의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둘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계속해서는 대사의 상황 설명 없이 하나씩만 묘사됩니다. 이 부분은 페트라와 롬 영감으로 추정되고 롬 영감은 펠트에게 하는 말이라고만 추측됩니다. 이 부분은 알데바란으로 보이는데 알데바란과 관련된 떡밥 중 하나를 생각해보면 램과 람에 관련한 떡밥이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영원히 외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램과 람 같은 특수한 경우로도 추측할 수 있겠지만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다음 두 대사는 오토와 크루쉬의 대사입니다.
오토는 페텔기우스에 잡혔을 때 죽는 게 더 나았다고 후회하고 있고, 크루시는 어투를 보면 기억을 되찾았지만 난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투로 보면 프리실라입니다. 또라고 했으므로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 상대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사는 람인데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화에 나왔지만 로즈월을 죽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대사는 절망한 릴리우스와 슬퍼하는 아나스타시아였습니다. 이름이 확실하게 나온 대사죠. 가필이 나츠키 스바루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로즈월과 프레데리카의 대사인데, 프레데리카가 피에 관련한 대사를 했다는 것은 외전에서 밝혀진 프레데리카가 지닌 희귀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데리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펠트와 페리스의 대사입니다. 애니에서는 펠트가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스킵되었는데 동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페리스는 누군가 치유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서는 램과 스바루의 형체가 보이면서 장면 설명이 많습니다. 에밀리아는 여기서 램을 보며 램의 목소리가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더덥고 절망에 잠기기에는 씩씩하다고 묘사합니다. 에밀리아는 램을 보며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스바루에 관해 이야기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미래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면서 시련이 끝이 납니다. 에밀리아가 밖으로 나오자 에키드나는 없었습니다. 대신 미네르바가 나와 다과의 손을 대려는 에밀리아에게 주의를 줍니다. 미네르바는 에밀리아를 뒤돌지 못하게 하는데 힘이 아닌 미네르바의 무시무시한 도끼로 인해 에밀리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키드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에밀리아랑 만나기 싫어서였죠. 마지막으로 둘이 만났을 때는 에키드나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을 때였습니다. 에밀리아가 정말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냐고 묻자 미네르바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꺼림칙한 미래만 보여준 건 에키드나의 심술이라고 하죠. でも絶対じゃないんでしょ。あんな風になる未来もある。だけどああならない未来もある。それが分かれば大丈夫。私はぐっと戦えるわ。 에밀리아는 주변에서 외톨이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련들과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강해진 에밀리아네요. 미네르바가 그런 면이 엄마와 전혀 안 닮았다고 하자 에밀리아가 놀랍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약속으로 인해 말 못한다고 하자 예전 같았으면 달려들 에밀리아는 덤덤합니다. 私の母様はフォルトナ母様よ。あの子の悪巧みもたまにはいいことするのね。 에밀리아가 시련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미네르바는 그것을 슬퍼하죠. 뒤돌아본 순간 미네르바는 에밀리아를 껴안아주고 배웅합니다. 애니에서는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원작에서는 대놓고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며 볼낯이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장면에서 미네르바가 에밀리아의 엄마가 아니냐는 떡밥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면제판에서 미네르바 대신 세크메트가 나왔지만 미네르바가 에밀리아를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서적판에서 미네르바가 맞이하는 걸로 변경했다는 점, 에밀리아가 스바루가 소중하다고 말하자 미네르바가 보인 반응, 에밀리아가 포르투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자 울었던 점, 미네르바가 볼낯이 없다고 했던 점과 에밀리아가 미네르바의 품에 안기자 안정이 된 점, 판도라와 에키드나가 에밀리아를 보고 마녀의 딸이라고 했던 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에밀리아의 엄마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해석되는 언행과 생김새가 다르고 미네르바가 죽은 400년 전과 에밀리아의 실제 나이인 114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네르바가 엄마라는 것은 떡밥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깨어난 에밀리아는 석실 안쪽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에키드나의 복장, 에키드나의 머리핀을 하고 있지만 誰なの? 에키드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는 에밀리아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간 400년 전 에키드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연출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에키드나의 언니라고 짐작하는데 에키드나가 10대 후반으로 보였던 것에 비해 관 속의 여자는 20대 중반가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에서는 얼굴이 제대로 묘사됐는데요. 확실히 좀 더 성숙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정말 언니인지 에키드나인지 정확한 것은 추후에 밝혀지겠습니다. 저택이 불이 난 것을 보고 가필은 스바루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어이없게도 스바루는 실패하고 페트라랑 오토가 불을 지른 것이었죠.
스바루를 전적으로 믿는 가필이었습니다. 곧이어 프레데리카와 메일리가 합류합니다. 牽制レイドは竜を前に剣を抜いて笑うってね。それは頭がおかしいという意味の慣用句よ。 검성 레이드는 레이드 아스트레아를 말하며 리제로 세계관의 3연걸로 망난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로 2대2 콤비네이션 결투가 진행되는데 바위돼지의 등장으로 가필은 수화하고 머리를 뜯어냅니다. 책을 많이 읽은 가필은 엘자가 흡혈귀라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마녀 중에서도 흡혈귀가 있었다고 하죠. 리제로 세계에서 흡혈귀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종족이 아니라 강한 생명력과 죽지 않는 몸을 가진 특수한 존재를 말합니다. 가필이 엘자를 봐줄 수도 있다고 말하자 あなた本当に可愛い子ね。私の生まれた北方のグステコはとてもとても寒い土地だったわ。 엘자는 갑자기 과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구스테코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엘자 역시 버려진 고아였는데요. 하루하루 훔치며 살다 어느 날 가게 주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엘자는 우도시 벗겨지고 속옷도 빼앗기던 찰나 유리 조각을 줍고 상대의 배에 찔러넣게 됩니다. 엘자는 이 사건으로 당혹감은커녕 처음 얻은 온기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엘자는 창자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때 쓰였던 유리 조각이 그란일테라는 술병 파편이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엘자 그란일테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주 그란일테는 검성 레이드가 좋아하는 도수가 높은 술입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도수가 높은 술로 몸을 달구죠. 엘자에겐 술 대신 피와 내장이었습니다. 둘은 싸움을 이어가고 결국 엘자가 가필의 방패를 부수며 유리 조각을 꺼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하지만 메일리의 비명소리에 그만두고 물러섭니다. 작가는 여기서 엘자가 공격을 이어갔다면 유리 조각으로 가필에게 치명상을 입혀 엘자가 이겼다고 말했을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메일리는 프레데리카가 구하지만 엘자는 가필에게 목을 뜯기고 맙니다. 이 상처는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가필이 바위돼지를 들어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엘자는 첫 살인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원작에서 진문계진 엘자를 보고 마수의 체액에 섞여서 흘러넘치는 선혈, 부활의 조짐은 없음, 죽음의 향이 퍼진다 라고 묘사되어 엘자의 사망은 확정으로 나타납니다. 이어 람과 팩 대 로즈월의 결투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팩이 그토록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로즈월은 성역으로 향하기 전 스바루와의 싸움으로 낙심하는 에밀리아에게 수작을 부렸다고 하는데 팩이 2기 14화에서 말했던 나오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이 이것이었습니다. 魔女の弟子。 팩이 이 말을 하자 로즈월이 계약 이전의 기억이 떠올랐냐 묻습니다. 팩은 비슷한 말투의 남자도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투라고 하면 헥토르뿐이겠죠. 로즈월은 마법뿐 아니라 채술도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즈월은 람이 안타깝다고 하지만 ラムはロズワール様を愛しています。 이 말에 로즈월은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로즈월은 람의 고향을 멸망시킨 원인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야 할 터였죠. 始まりはそうでも今は違います。一体誰がそんな安っぽい感情を信じる。 로즈월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싸구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즈월은 복수로 시작된 마음은 계속 복수여야 하고 연모에 이르는 마음은 연모에서만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시작했지만 연모로 끝나는 마음을 보고 싸구려 감정이라고 한 것이죠. 로즈월에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즈월이 복수는 어쩔 거냐 묻자 람은 자신의 마음을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バルスは強欲な魔女に会った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そう。 람이 탐욕의 마녀에 대해 신경을 썼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은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는 로즈월이 변화하려면 로즈월의 일생일대의 비원 역시 어긋나야 합니다. 스바루와 에밀리아, 가필이 힘을 합쳐 책대로만 행동하는 로즈월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지금이 람에게는 로즈월이 바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람의 고백 이후로 내내 로즈월은 뒤통수의 연속입니다. 팩이 성수화했다고 생각하며 로즈월은 설마 하고 경악합니다. 성수화한 팩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유자재로 크기를 바꾼 팩이었죠. 이어 람은 천리 안으로 모든 걸 보고 있다가 2초에도 못 미치는 불완전한 온희화로 로즈월의 책을 빼앗습니다. 처음부터 람의 목적은 예지의 설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마녀의 망집, 예지의 설을 불태우고 동시에 분노에 찬 로즈월의 화염 마법이 람을 날려버리며 끝이 납니다. 이번 전투는 로즈월의 예측대로 흘러간 것이 없었습니다. 람이 계획한 이 행동들은 예지에서대로만 행동하는 로즈월에게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죠. あの方は
猛襲に取りつかれておいてです。長く長く心を縛り付けた呪いのような猛襲に。あるいはそれでもラムは良かった。 이때도 람은 로즈월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로즈월을 지켜봐온 람은 예지에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로즈월의 망집뿐이지만 살아갈 의미를 잃은 로즈월은 람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지에서를 잃고도 에밀리아가 옥좌에 오른다면 예지에서만 정답이 아님을 로즈월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되고 로즈월은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람은 에밀리아에게 구원을 청하기도 했죠. お願いです、エミリア様。あの人を助けてあげて。 쌍둥이 아니랄까봐 이번 화는 램이 스바루에게 고백을 했던 장면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レムはラムはスバル君はロズワール様を愛しています。愛しています。 대사와 이어지는 화면의 구도, 캐릭터송이 같이 흘러나온 점, 또 증오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점이 흡사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것 외에 주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로즈월. 그런 그를 연모했던 람의 심정이 캐릭터송과 함께 흘러나와 큰 여운을 주었습니다. 더욱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건 동생인 램의 고백 장면과 다르게 로즈월은 람의 심정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겨우 책만을 불태웠을 뿐인데 람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겠죠. 가필과 엘자의 결투, 에밀리아의 성역 결계 해방, 로즈월과 람의 결투가 마무리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스바루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겠습니다. 리제로는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 본편과 외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자의 과거라든지 로즈월과 람의 에피소드 등 이러한 것들은 추후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화 리뷰를 마칩니다.